우리는 언제부터 사람을 믿지 않는 도시를 안전하다고 부르기 시작했을까? 일본 도시안전 전문가 미즈하라 레이코가 CNN 아시아 채널에 남긴 마지막 질문입니다. 30년간 도시의 야간 환경을 연구해온 그녀였어요. 도시는 밤에 진짜 얼굴을 드러낸다는 신념을 가진 전문가였습니다. 서울에 오기 전까지 그녀의 결론은 명확했어요. 겨울밤에 사람들이 물가에 남아있다면 그건 무지하거나 통제된 결과다. 도쿄의 겨울 강변에서 수집한 수십 년간의 데이터가 증명하는 사실이었죠. 하지만 한강과 청계천이 그 모든 이론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영하의 겨울밤에도 시민들이 강변을 걸었어요. 그 와중에 오리와 외가리까지 평화롭게 공존했습니다. CNN 다큐멘터리 밤에도 강이 살아있는 도시로 제작되어 전 세계가 주목한 그 현장. 서울은 밤을 통제하지 않았다. 대신 시민에게 맡겼다고 결론 내린 일주일의 기록을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미즈하라 레이코입니다. 도쿄에서 30년간 도시 환경 안전을 연구해 왔어요. 현재 CNN 아시아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월 초 도쿄 국제도시포럼. 제가 참석한 세션의 주제는 동아시아 도시의 야간 공간 활용이었어요. 각국 사례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발표 차례였어요. 서울은 밤에도 강변을 시민에게 개방합니다. 발표자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제 첫 반응은 냉소였습니다. 야간 치안이 정말 좋다면 가능하겠지만 대도시에서 강변을 밤에 열어둔다는 건 위험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화면에 나온 사진들을 봤어요. 한강공원의 야경, 청계천의 조명.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분류했어요. 관광용 쇼윈도 도시공학. 낮에는 아름답지만 밤에는 반드시 통제되어야 할 공간이라고 믿었거든요. 휴식 시간에 발표자에게 다가갔어요. 실제로 밤에 사람들이 나와 있나요? 물론이죠. 특히 겨울에도 많아요. 겨울에요? 믿기 어려웠어요. 제가 도쿄에서 연구한 결과로는 겨울밤 강변은 가장 위험한 조건이었거든요. 추위, 어둠, 고립감이 결합된 최악의 환경이었어요. CCTV나 경비 인력이 많나 봐요. 제가 추측했어요. 그런 것보다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해요. 자연스럽게요? 그 답변이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도시 치안에서 자연스럽다는 표현은 대개 위험 신호였거든요. 호텔로 돌아가서 서울 관련 자료를 찾아봤어요. 통계상으로는 범죄율이 낮았습니다. 야간 사고 발생률도 다른 대도시보다 적었어요.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었어요. 제가 30년간 배운 건 현장이 가장 정직하다는 사실이었거든요. 다음 날 CNN 아시아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울 현장 검증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주제는 단순했어요. 서울의 밤은 정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일까? 저는 즉시 승낙했어요. 확신이 있었거든요. 현장에 가면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일주일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1월 중순의 서울은 영하 10도였습니다. 이런 날씨에 사람들이 밤에 강변에 나올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김태훈 씨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서울시 수변공간관리 실무 책임자라고 자기소개했습니다. 40대 초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어디부터 보고 싶으세요? 그가 물었어요. 가장 위험할 것 같은 곳부터요. 김태훈 씨가 잠깐 생각했어요. 청계천은 어떠세요? 도심 한복판 하천이요? 네, 밤에 사람들이 많이 걸어요. 첫 목적지가 정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관광지나 상업지구 근처라면 당연히 관리가 잘 되겠죠. 호텔에 짐을 풀고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청계천 주변을 미리 둘러봤어요. 낮의 모습을 파악해 두고 싶었거든요. 정말 깨끗했어요. 물도 맑았고 산책로도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걷고 있었어요. 낮에는 괜찮네. 메모했어요. 하지만 진짜 테스트는 밤이었어요. 해가 지고 기온이 떨어지면 상황이 달라질 거였어요. 사람들이 줄어들고 위험 요소가 늘어날 거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김태훈 씨와 만났어요. 준비되셨어요? 그가 물었어요. 네, 가죠. 청계천으로 향하는 길에 제 예상을 정리했어요. 사람 없음. 경계선과 경고문.
관리 인력의 통제. 이것이 제가 예상한 겨울밤 도시 하천의 모습이었어요. 도쿄에서 수없이 확인한 패턴이었거든요. 곧 도착이에요. 김태훈 씨가 말했어요. 창밖으로 청계천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첫인상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조명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보였어요. 저녁 9시인데도 사람이 있네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지금 보시는 게 전부입니다. 김태훈 씨의 답변이었어요. 그 말이 의미심장했어요. 더 숨겨진 게 있다는 뜻일까? 아니면 정말 이게 전부라는 뜻일까? 곧 알게 될 거였어요. 차에서 내려 청계천변으로 걸어갔어요. 본격적인 현장 검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밤 9시 청계천 광장. 제가 예상한 풍경과 실제는 정반대였어요. 사람이 없기는커녕 꽤 많았습니다. 직장인 커플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혼자 산책하는 여성도 보였습니다. 아이 손잡은 부부까지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노년 부부였어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할아버지와 천천히 걸으시고 있었습니다. 겨울밤 9시에 말이에요. 제가 먼저 한 일은 주변 관찰이었어요. CCTV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조명 밝기도 체크했어요. 시야 사각지대가 있는지 봤어요. 보안시설은 평범한 수준이었어요. 특별히 많지도 적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경계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뒤를 흘끗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휴대폰을 꼭 쥐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빠르지도 않았어요. 이상하네. 제가 중얼거렸어요. 도쿄라면 이 시간대에 이런 행동은 불가능했어요. 특히 여성이나 노인이 혼자 걷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죠. 청계천을 따라 더 걸어봤어요. 사람들의 패턴을 자세히 관찰하고 싶었거든요. 젊은 여성이 이어폰을 끼고 혼자 걷고 있었어요. 주변을 전혀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음악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 여성은 위험하다는 걸 모르나?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켜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더 관찰했어요. 사람의 밀도가 적당했습니다. 불안하지 않을 만큼 유지되고 있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온 부부를 봤어요.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밤 9시 반인데 졸린 기색도 없었어요. 이 시간에 아이를 데리고 나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군. 제가 분석했어요. 부모들도 전혀 긴장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물가 근처에서 뛰어노는데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위험하면 말렸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0시가 넘자 더 흥미로운 관찰을 했어요. 연인들이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시끄럽지 않았어요. 조용히 대화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있네. 제가 메모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공공장소에서의 예의를 지키고 있었어요. 자신들만의 시간을 즐기면서도 타인을 배려했습니다. 김태훈 씨에게 물어봤어요. 보통 몇 시까지 사람들이 있나요? 늦으면 자정까지도 있어요. 위험하지 않나요? 뭐가 위험해요? 그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위험을 그는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혹시 특별한 안전조치가 있나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지금 보시는 게 전부입니다. 또 그 말이었어요. 지금 보시는 게 전부입니다. 뭔가 숨기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계속 걸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혼자 산책하는 중년 남성. 친구와 대화하며 걷는 대학생들. 심지어 책을 읽는 사람까지.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위축되지도 않았고 과도하게 경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공간을 신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11시에 봤어요. 일본인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혼자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천천히 주변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제가 다가가서 일본어로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일본 분이세요? 네, 맞아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혼자 계셔도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무섭지 않아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앉아 있어도 아무 일도 안 생길 것 같아서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균열을 만들었어요.
동일한 일본인인데도 판단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도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더 신기해요. 할머니가 답하셨어요. 호텔로 돌아가면서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예상했던 모든 위험 요소가 있었는데도 사고는 없었어요. 겨울밤, 하천가, 인적 드문 곳. 하지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마치 낮에 공원을 산책하는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 거야.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분명히 제가 모르는 안전장치가 있을 거였어요. 아니면 사람들이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내일은 더 위험한 곳에서 테스트해봐야겠어. 계획을 세웠어요. 청계천은 도심 한복판이라 상대적으로 관리가 잘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강은 다를 거였습니다. 더 넓고, 더 어둡고, 더 외진 곳이니까요. 셋째 날 밤,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제가 청계천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판단한 장소였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밤 11시였어요. 겨울밤의 한강공원. 탁 트인 공간에 강바람이 불었습니다. 김태훈 씨가 차에서 내렸어요. 여기는 어때요? 그가 물었어요. 확실히 더 어둡네요. 정말 그랬어요. 청계천에 비해 조명이 덜했습니다. 강폭도 넓어서 반대편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도시 치안 이론으로 분석해봤어요. 숨을 곳이 많습니다. 감출 곳도 많아요. 시야가 제한적이고요. 도시 치안상 가장 사고가 나기 쉬운 구조였어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한번 보시죠. 강변으로 내려가니 놀라웠어요. 잔디 위에 돗자리가 펼쳐져 있었거든요. 젊은 커플이 앉아서 치킨을 먹고 있었어요. 밤 11시, 영하 10도. 이런 조건에서 야외에서 식사를 한다니. 도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자전거도 지나갔어요. 헬멧을 쓰고 라이딩복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밤늦게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나? 제가 중얼거렸어요. 계속 걸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사람. 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사람. 전화를 하며 천천히 걷는 사람. 모든 사람이 편안해 보였어요. 경계심이라는 게 전혀 없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조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뛰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완전히 방심한 상태로요. 특히 여성 러너들이 많았어요. 혼자서 뛰는 여성이 이렇게 많다니. 도쿄라면 절대 불가능한 광경이었어요. 이건 비정상적인 신뢰 수준이다. 제가 혼잣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 정도로 방심하고 다닐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신뢰가 전제되어야 했어요. 시스템에 대한 신뢰,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 김태훈 씨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사고가 없나요? 거의 없어요. 거의요?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매우 드물어요. 통계적으로 완전한 제로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매우 드물다는 표현이 중요했어요. 충분히 낮은 수준이라는 의미였거든요. 한강 산책로를 따라 더 걸어봤어요.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자세히 관찰하고 싶었어요. 가족 단위도 있었어요.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나와서 강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데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저 부모들은 이곳이 안전하다고 확신하고 있구나. 제가 분석했어요. 아이를 데리고 밤에 나온다는 건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어요. 부모의 본능상 위험하다고 느끼면 절대 오지 않을 테니까요.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가 분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강제적인 분리가 아니라 자율적인 분리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규칙을 지키고 있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질서를 지키네. 중요한 관찰이었어요.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보행자 앞에서 속도를 줄였어요. 경적도 울리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보행자들도 길을 양보해줬어요. 서로를 배려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강제나 통제가 아닌 자발적인 협력이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도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수는 줄어들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산책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무서워하지 않는구나. 제가 놀랐어요. 한 청년이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어요. 저 청년에게 물어보고 싶어.
제가 김태훈 씨에게 말했어요. 괜찮을까요? 김태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청년에게 다가가서 정중히 물어봤습니다. 실례합니다. 잠깐 대화할 수 있을까요? 네. 청년이 책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혼자 있어도 무섭지 않나요? 무서울 게 뭐 있어요? 청년의 반응이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설명했어요. 아, 외국분이시구나. 여기는 괜찮아요. 그 자신감이 인상적이었어요.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하고 있었어요. 매일 이렇게 나오세요? 시험 기간이라 집중이 안 돼서 나왔어요. 집에서 공부하면 안 되나요? 여기가 더 조용해서요. 놀라운 대답이었어요. 도심 한복판이 집보다 더 조용하다니. 그만큼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강가 끝까지 가봤어요. 가장 어둡고 외진 곳이었습니다. 정말로 위험한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거기서도 사람을 만났어요. 낚시하는 아저씨였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밤에 낚시하셔도 괜찮으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또 그런 답변이었어요. 밤이 더 좋다는 사람들. 도쿄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말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면서 본격적인 검증을 결심했어요. 지금까지 본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확인해야 했어요. 내일부터는 더 체계적으로 관찰해보자. 계획을 세웠어요. 분명히 이 도시에는 제가 모르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 시스템의 정체를 밝혀내고 싶었습니다. 넷째 날, 좀 더 체계적인 관찰을 하기로 했어요. 김태훈 씨와 함께 한강 순찰 담당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오후 8시, 여의도 한강공원 관리사무소. 박준호 씨를 만났어요. 30대 중반의 한강 안전요원이었습니다. 야간 순찰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제가 물었어요. 정해진 루트를 돌면서 상황을 체크해요.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나요? 박준호 씨가 잠깐 생각했어요. 크게 문제 없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보고 있거든요. 그 말이 제 사고를 흔들었어요. 제가 믿어온 치안 모델은 통제, 차단, 감시였는데 여기서는 점유, 일상, 관계가 작동하고 있었어요. 서로를 본다는 게 무슨 뜻이죠? 사람이 적당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견제가 돼요. 공식적인 감시가 아니라요? 네, 그냥 일상적으로요. 새로운 개념이었어요. 공식적인 감시가 아닌 자연스러운 견제.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게 서로를 지켜주는 시스템. 실제로 순찰해 보시겠어요? 박준호 씨가 제안했어요. 좋아요. 함께 한강변을 걸었어요. 박준호 씨는 특별한 경계 태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걸으면서 주변을 관찰할 뿐이었어요. 저기 보시죠. 그가 가리켰어요. 돗자리를 펴고 앉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요. 정상이에요. 정상이라는 표현이 중요했어요. 밤에 강변에서 가족이 시간을 보내는 게 정상이라는 인식. 이것 자체가 이 도시의 특성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조깅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뛰고 있었습니다. 박준호 씨는 그들을 자연스럽게 인사했어요. 단골분들이세요? 제가 물었어요. 네, 매일 같은 시간에 오셔요. 매일이요? 정말 놀라웠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나와서 운동한다는 건 이곳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한 여성 러너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쉬는 시간에 물을 마시고 있었거든요. 매일 이 시간에 뛰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네, 퇴근 후에요. 무섭지 않으세요? 뭐가요? 그녀의 반응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무서워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시간에 여기 아니면 못 뛰어요. 그녀가 덧붙였어요. 왜요? 낮에는 너무 붐비거든요. 역설적이었어요. 밤이 더 편하다는 거였어요. 사람은 적당히 있으면서도 방해받지 않을 정도로. 계속 순찰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벤치에서 책을 읽는 학생, 전화하며 걷는 직장인, 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노인.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 공간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특별한 경계심 없이 말이에요. 이상합니다. 제가 박준호 씨에게 말했어요. 뭐가요? 너무 평온해요.
제가 예상한 위험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툼도 없고 소음도 없고 사고도 없었습니다. 원래 이래요. 박준호 씨가 답했어요. 가끔 술 취한 사람이 큰 소리 낼 때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조절해줘요. 다른 사람들이요? 네, 너무 시끄러우면 자연스럽게 말려줘요. 또 다른 자율 시스템이었어요. 공식적인 제재가 아닌 사회적 압력. 하지만 강압적이지 않은 부드러운 압력. 밤 11시가 넘어서도 계속 순찰했어요. 사람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평화로웠어요. 보통 몇 시까지 사람들이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늦으면 새벽까지도 있어요. 새벽까지요? 네, 특히 주말에는요. 믿기 어려웠어요. 새벽까지 사람들이 강변에 머무른다니. 그것도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으면서. 마지막으로 가장 외진 곳까지 가봤어요. 조명이 가장 어두운 구간이었습니다. 정말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거기서도 사람을 만났어요. 혼자 명상하고 있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분은 괜찮나요? 제가 박준호 씨에게 물었어요. 단골분이에요. 매일 오셔요. 그 여성도 매일 온다는 거였어요. 가장 어둡고 외진 곳에 혼자 앉아서. 그것도 중년 여성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믿으니까요. 박준호 씨의 답변이었어요. 믿는다고요? 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쁜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그 말이 핵심인 것 같았어요. 신뢰.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순찰을 마치고 관리사무소로 돌아왔어요. 박준호 씨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언제부터 형성된 거예요? 오래됐어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때도 비슷했어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된 패턴이었어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안정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도시 안전 이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강제적 통제가 아닌 자발적 협력으로도 안전이 가능하다는 걸 보고 있었거든요. 내일은 더 자세히 관찰해봐야겠어. 결심했어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다섯째 날 새벽 청계천으로 다시 갔어요. 기온은 영하 5도. 사람들의 행동만이 아니라 이 공간 자체를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새벽 6시 해가 뜨기 직전이었어요. 청계천은 조용했지만 완전히 비어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가로 내려가서 놀랐어요. 얼음 사이로 물고기가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겨울인데도 생명이 활동하고 있었어요. 저 물고기들은 괜찮은가요? 김태훈 씨에게 물었어요. 물이 완전히 얼지 않아서 살 수 있어요. 도심 한복판인데도요? 네, 수질이 좋아서요. 정말 신기했어요. 도쿄의 도심 하천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겨울에도 생태계가 살아있다니. 외가리 한 마리가 물가에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를 기다리며 조용히 서 있었어요. 저 새는 무서워하지 않네요. 제가 관찰했어요. 사람들이 해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서요. 또 다른 신뢰 관계였어요. 사람과 동물 사이의 신뢰. 서로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합의.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출근 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깅, 산책, 스트레칭까지 다양했어요. 그들과 야생동물이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서로 방해하지 않으면서 각자의 활동을 했습니다. 조화로운 공존이었어요.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감탄했어요. 뭐가요? 도심에서 사람과 동물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함께 있는 모습요. 김태훈 씨가 자랑스러워했어요. 청계천 복원 이후에 생긴 변화예요. 언제 복원된 거예요? 20년 전쯤요. 20년에 걸쳐 형성된 생태계였어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안정화된 거였어요. 물가를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뿐만 아니라 수생식물도 자라고 있었어요. 생물 종류가 많네요. 복원 전보다 크게 늘었어요. 김태훈 씨가 설명했어요. 몇 배나 늘었나요? 종류로는 6배 이상이에요. 놀라운 변화였어요.
도시 개발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오히려 복원시킨 거였어요. 오리들도 봤어요. 무리를 지어서 물에 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도 크게 경계하지 않았어요. 한 할아버지가 오리들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매일 보러 오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네, 아침마다 와요. 새들이 예뻐서요? 그것도 있지만 이 풍경 자체가 좋아요. 할아버지가 답하셨어요. 어떤 점이요? 모든 게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사람, 동물, 식물이 모두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어요. 누구도 누구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다시 와봤어요. 직장인들이 나와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새들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신기하네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뭐가요? 사람이 많아져도 새들이 도망가지 않아요. 정말 그랬어요. 점심시간이라 사람이 늘어났는데도 새들은 평온했습니다. 서로에게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았어요. 한 직장인이 샌드위치를 먹으며 오리들을 보고 있었어요. 저기 새들 예쁘죠? 제가 말을 걸었어요. 네, 매일 봐도 신기해요. 그가 답했어요. 매일 보세요? 점심때마다 여기 와요. 또 다른 일상의 증거였어요. 이 공간이 사람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어요. 오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들을 봤어요. 아이들이 새들을 신기해했지만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이 잘 가르쳐 준 것 같았어요. 새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해. 한 어머니가 아이에게 말했어요. 왜요? 저같이 사는 친구들이니까. 자연스러운 생태 교육이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동물과의 공존을 배우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또 다른 새들이 나타났어요. 백로였습니다. 우아한 모습으로 물가를 걷고 있었어요. 저 새들은 언제부터 왔나요? 몇 년 전부터요. 김태훈 씨가 답했어요. 환경이 좋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찾아온 거예요. 감동적이었어요. 한번 사라진 생물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니. 도시와 자연이 공존할 수 있다는 희망을 봤어요. 밤이 되어서도 생태계는 활발했어요. 야행성 동물들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고양이들이 조심스럽게 물가로 내려왔어요. 저 고양이들도 물을 마시나요? 네, 청계천물이 깨끗해서 동물들도 마셔요. 정말 놀라웠어요. 도심 한복판 하천물을 동물들이 마실 정도로 깨끗하다니. 이 순간 깨달았어요. 이 공간은 사람 때문에 안전한 곳이 아니라 사람과 생명이 함께 있어서 안전해진 공간이라는 것을. 도시의 안전이 단순히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생태계 전체가 안정되어야 진정한 안전이 가능한 거였어요. 이곳의 안전은 법이 아니라 생명으로 유지되는구나. 제가 메모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법적 통제나 기술적 감시보다 살아있는 생명들의 조화로운 공존이 더 강력한 안전 시스템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면서 확신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도시 안전 이론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했어요. 여섯째 날, 제 내면에서 치열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30년간 쌓아온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호텔방에서 지금까지의 관찰 기록을 정리했어요. 도시는 위험하다. 밤은 통제해야 한다. 이것이 제가 믿어온 기본 원칙이었어요. 하지만 서울에서 본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통제 없이도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감시 없이도 안전이 확보되고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쳐서 새로운 문장을 적었어요. 서울의 치안은 시스템 이전의 시민의 태도에서 시작된다. 이 문장은 제 기존 연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현실이니까요. 김태훈 씨와 마지막 현장 관찰을 하기로 했어요. 제 이론의 마지막 검증을 하고 싶었거든요. 청계천 가장 어두운 구간으로 갔어요. 상류 쪽이라 조명도 적고 사람도 별로 없는 곳이었습니다. 제 이론이 맞다면 여기서는 위험이 나타날 거였어요. 밤 10시, 정말 조용한 구간이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비어있지는 않았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걷고 있었어요. 혼자 산책하는 중년 여성을 봤어요. 가장 어두운 구간에서 천천히 걸으시고 있었습니다. 전혀 무서워하는 기색이 없으셨어요. 저분은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뭐가요? 저렇게 용감할 수 있다니. 김태훈 씨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용감하다고요?
네, 이런 곳에서 혼자. 그냥 일상이에요. 김태훈 씨가 말을 끊었어요. 저분도 매일 오세요. 또 그 말이었어요. 매일 온다는 표현. 이것이 일상이라는 증거였어요. 벤치에 앉아서 제 마음을 정리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관찰을 종합해봤습니다. 제가 예상한 위험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조화로운 질서를 봤습니다. 강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 통제가 아닌 신뢰. 감시가 아닌 배려. 제 이론이 틀렸나 봐요. 제가 김태훈 씨에게 털어놨어요. 어떤 이론이요? 도시는 위험하고 밤은 통제해야 한다는 거요. 김태훈 씨가 잠깐 생각했어요. 통제가 필요한 곳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다른 방법이 더 잘 통해요. 다른 방법이요? 사람들을 믿는 거죠. 사람들을 믿는다. 제가 그 말을 반복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 연구의 기본 전제가 틀렸다는 것을. 사람을 위험한 존재로 봤던 시각 자체가 문제였어요. 사람들이 본래 선하다고 믿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 서울이 보여준 게 바로 그것이었어요. 제가 30년간 연구한 게 의미 없었나 봐요. 제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김태훈 씨가 위로해줬어요. 다른 곳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말에 위안을 받았어요. 제 연구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닐지도 모른다고. 다만 서울은 다른 방법을 찾아낸 거라고. 밤 11시가 넘어서도 계속 관찰했어요. 제 편견을 완전히 버리고 순수하게 보고 싶었어요. 정말 평화로웠어요. 아무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시간을 보냈어요. 이런 도시가 가능하구나. 제가 감탄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연구한 도시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두려움이 아닌 신뢰로 운영되는 도시. 통제가 아닌 자율로 안전을 확보하는 도시. 제 연구 방향을 바꿔야겠어요. 제가 결심했어요. 어떻게요? 두려움 기반이 아닌 신뢰 기반 안전 시스템을 연구하는 거요. 새로운 연구 주제가 생긴 거였어요. 서울에서 배운 것을 다른 도시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연구해보고 싶었어요. 호텔로 돌아가서 노트를 다시 봤어요. 처음에 적었던 문장들에 모두 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장들을 적었어요. 사람은 본래 선하다. 신뢰가 더 강력한 안전 시스템이다. 도시는 시민의 의식 수준을 반영한다. 이것이 제가 서울에서 배운 새로운 진리였어요. 30년간의 연구보다 일주일간의 관찰이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준 거였어요. 내일은 마지막 날이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해서 CNN에 보고해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제 기존 이론을 완전히 뒤엎는 내용이었거든요. 정직하게 쓰자. 결심했어요.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울에서 배운 새로운 가능성을 전하자고 마음먹었어요. 그것이 학자로서의 정직함이라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후 CNN 아시아 채널에서 제 다큐멘터리가 공개됐어요. 제목은 밤에도 강이 살아있는 도시였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을 정직하게 담은 내용이었어요. 방송 직후부터 반응이 쏟아졌어요.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시간에만 10만 뷰를 넘어섰어요. 댓글을 읽어봤어요. 왜 우리 도시는 이게 안 되지? 밤에 강을 걷는 게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나? 서울에 살고 싶다. 전 세계 사람들이 놀라고 있었어요. 특히 같은 아시아 도시 거주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도쿄에서 온 댓글이 많았어요. 같은 아시아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도쿄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정말 부럽다. 홍콩, 싱가포르, 방콕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모두들 자신의 도시와 비교하며 감탄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도 관심이 뜨거웠어요. 파리보다 안전해 보인다. 런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도시가 실제로 존재하나? 전문가들의 반응도 이어졌어요. 도시계획학자들이 분석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서울 모델의 비밀 신뢰 기반 도시 안전의 가능성.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울의 도시 안전 시스템에 대해 강연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MIT, 옥스퍼드에서도 비슷한 초청이 들어왔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정책 당국의 반응이었어요. 파리시에서 연락이 와서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생강변 야간 안전을 개선하는데 서울 사례를 참고하고 싶다고 했어요. 런던시,
베를린시에서도 비슷한 요청이 들어왔어요. 서울의 경험을 배우고 싶어하는 도시들이 늘어났습니다. 2주 후 조회수는 1,000만을 넘어섰어요.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솔 미러컬이라는 해시태그까지 생겨났어요. 제가 받은 인터뷰 요청만도 수백 개였어요. BBC, NHK, 프랑스 24까지. 모든 매체가 서울의 비밀을 궁금해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제 이론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요. 제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어떤 이론이요? 도시는 위험하고 밤은 통제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뢰가 더 강력한 안전 시스템이라고 봐요. 그 인터뷰가 또 다른 화제가 됐어요. 일본 전문가가 인정한 서울의 우월성 30년 연구를 뒤엎은 일주일. 유튜브에는 반응 영상들이 넘쳐났어요. 각국 사람들이 서울 다큐를 보고 반응하는 컨텐츠였습니다. 대부분 놀라고 부러워하는 반응이었어요. 한국 정부에서도 주목했어요. 외교부에서 연락이 와서 홍보대사를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도시 문화를 알리는 일에 도움을 달라고 했어요. 서울시에서도 감사 인사를 전해왔어요. 김태훈 씨를 통해서였습니다.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한다고 했어요.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실제 변화였어요. 다른 도시들이 서울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실제 정책에 반영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났어요. 도쿄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했어요. 시부야구 일부 공원에서 야간 개방 시간을 늘리는 실험이었습니다. 시민 자율 관리를 도입한다고 했어요. 파리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시작됐어요. 생강변 일부 구간에서 경찰 순찰을 줄이고 시민 참여를 늘리는 방향이었어요. 6개월 후 후속 다큐를 제작했어요. 서울 모델의 확산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전 세계 도시들의 변화 시도를 다룬 내용이었어요. 그것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서울이 세계 도시 안전을 바꾸고 있다 한 도시가 시작한 글로벌 변화. 1년 후 국제도시 안전학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어요. 전 세계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주제는 신뢰 기반 도시 안전의 미래였어요. 서울은 증명했습니다. 제가 강연을 시작했어요. 사람을 믿는 도시가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요. 박수가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질문도 많이 나왔어요. 다른 도시에서도 가능할까요? 독일 대표가 물었어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뭔가요? 프랑스 대표의 질문이었어요. 시민들 사이의 신뢰입니다. 강연 후 많은 전문가들이 다가왔어요. 명함을 주고받으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서울 모델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웠어요. 비행기에서 서울을 마지막으로 내려다봤어요. 한강이 도시를 가로질러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강변에서 사람들이 여전히 평화롭게 지낼 거예요. 서울아, 고마워. 마음속으로 인사했어요. 제 인생을 바꿔준 도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도시.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도시. 한강과 청계천은 이제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었어요. 도시 신뢰도의 상징이 됐습니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의 증거였어요. 귀국 전날 밤 다시 한강에 섰어요. 일주일 전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의심과 편견 대신 감탄과 존경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밤 11시 여의도 한강공원. 여전히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연인들, 가족들, 혼자 온 사람들까지. 벤치에 앉아서 일주일을 돌이켜봤어요. 제가 가져왔던 모든 편견이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겨울밤에 사람들이 물가에 남아있다면 그건 무지하거나 통제된 결과다. 완전히 틀렸었어요. 사람들은 무지에서가 아니라 신뢰에서 나와 있었어요. 통제 때문이 아니라 자유 때문에 편안해하고 있었어요. 강물을 바라보며 정리했어요. 서울은 밤을 통제하지 않았다. 대신 시민에게 맡겼다. 이것이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강제적인 통제 대신 시민들의 자유를 믿었어요. 감시 대신 신뢰를 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런 아름다운 밤이었어요. 조깅하는 사람이 지나갔어요. 이어폰을 끼고 완전히 방심한 채로 뛰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저라면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있구나. 깨달았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발견이었어요.
기술이나 제도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 사이의 신뢰였어요. 그 신뢰가 모든 안전 시스템의 기반이었습니다. 김태훈 씨가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어요. 어떠셨어요? 일주일이? 그가 물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주일이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왜요? 제가 틀렸다는 걸 배웠거든요. 김태훈 씨가 웃었어요.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요? 다른 가능성을 발견한 거죠.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제 연구가 완전히 무의미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걸 배운 거였어요. 이런 시스템이 다른 도시에서도 가능할까요? 제가 물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희망적인 답변이었어요. 서울이 보여준 모델이 다른 곳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강가를 걸었어요. 오리들이 여전히 물에 떠 있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모습. 이런 장면을 도쿄에서도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면 말이에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는 언제부터 사람을 믿지 않는 도시를 안전하다고 부르기 시작했을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언제부터 두려움이 안전의 전제가 됐을까요? 언제부터 통제가 질서의 조건이 됐을까요? 서울이 보여준 건 정반대였어요. 신뢰가 더 강력한 안전 시스템이었어요. 자율이 더 아름다운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서울을 마지막으로 내려다봤어요. 한강이 도시를 가로질러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강 위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어요. 겨울밤에도 늦은 시간에도 무서워하지 않고 경계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런 도시가 세계 곳곳에 생겨날까? 기대와 함께 상상해봤어요. 사람들이 밤에도 강을 걸을 수 있는 도시. 동물과 사람이 함께 숨쉬는 도시. 신뢰와 배려로 운영되는 도시. 제가 앞으로 연구해야 할 주제가 명확해졌어요. 신뢰 기반 도시 안전 시스템, 이것이 제 새로운 연구 분야였어요. 도쿄에 도착해서 첫 번째 일은 논문 계획을 세우는 거였어요. 서울 모델 신뢰 기반 도시 안전의 가능성, 이런 제목으로 시작해 보려고 했어요. 더 중요한 건 실제 적용이었어요. 도쿄의 어떤 지역에서든 시범 사업을 제안해 보고 싶었어요. 작은 시작이라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6개월 후 정말로 기회가 왔어요. 시부야구에서 야간공원 개방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서울에서 배운 것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시민들이 예상보다 훨씬 성숙하게 행동했어요. 큰 사고 없이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사람을 믿어도 되는구나. 제가 확신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1년 후 다시 서울에 갔어요. 국제학회 참석차였습니다. 한강과 청계천도 다시 방문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도 여전히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었어요. 김태훈 씨도 다시 만났어요. 1년 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서울 모델을 전파하느라 바빴어요. 정말 바쁜 1년이었어요. 강연, 논문, 컨설팅까지. 모든 활동이 서울에서 배운 것을 나누는 일이었어요. 세상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어떻게요? 사람을 믿는 도시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파리, 베를린, 도쿄에서 변화가 시작됐어요. 작은 변화지만 분명한 변화였어요. 마지막 밤 다시 한강에 섰어요. 1년 전과 똑같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욱 확신에 차 있었어요. 서울이 시작한 변화가 계속될 거야. 확신했어요.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더 많은 도시가 서울을 배우려 할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신뢰의 힘을 알게 될 거예요. 그날 밤 마지막 질문을 남겼어요. 우리는 언제부터 사람을 믿지 않는 도시를 안전하다고 부르기 시작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평생 해야 할 일인 것 같았어요.